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세계 최고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책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로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거 정말 멋질 것 같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으로 그 분야에서 좋은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동물학자였던 제인 구다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책 모델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인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에는 침팬지를 연구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제인 구달은 1934년에 태어나서 현재 나이가 90살이에요. 지금 호호 할머니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씩 침팬지에게 이렇게 키스하면서 침팬지와 같이 놀면서 침팬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런 영상들이 소개되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있는데, 침팬지 연구하면 어김없이 제인 구달을 떠올립니다. 어쩌다 제인 구달은 이렇게 훌륭한 동물학자가 되었을까요? 첫째, 타고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구달은 자연에서 뛰어노는 걸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교감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해서 여러분들 중에 길을 지나가면서 식물이 새롭게 꽃이 피었다든지 아니면 강아지나 고양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볼 때 동물들과도 교감하며 대화하고 동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제인 구달처럼 좋은 자연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제인 구달은 이렇게 자연에 있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관찰하는 것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인 구달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을까요? 제인 구달의 아버지는 공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멋진 소설을 쓰는 유명 작가였다고 해요. 영국의 중산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인 구달이 성장하는 가정이 유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 징집되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인 구달은 대학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서로 일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 다닐 때 사실 비서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연연해 가면서 자신의 재능을 아직은 찾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그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인 구달에게도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친구들 많죠. 우리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제인 구달에게서 우리가 조금 더 멋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인 구달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부모님이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이제 거주하시게 되었나 봐요. 거기서 농장을 운영하게 돼서 친구랑 같이 이제 그 부모님 댁에 놀러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단순히 여행으로 갔는데 여행 가서 이것저것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멋진 연구를 하는 인물들을 얘기를 듣게 된 거야. 근데 이때 소문을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인 구달은 그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찾아갔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루이스 리키라는 분이에요. 루이스 리키는 선사시대 인간의 화석들이 자주 발견되는 호숫가에 사는 침팬지를 연구하면 선사시대 인류의 행동 양식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연구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이 루이스의 동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루이스를 처음엔 못 만났었는데 루이스를 돕고 있는 인력들이 있고 그분들하고 같이 그 일도 좀 돕고 대화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분이 제인, 당신은 참 동물들을 잘 관찰하고 또 동물들하고 교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해 줄 때 있죠. 너는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다. 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걸 마음판에 새겨두기도 하죠. 제 인구달은 그때 마음에 내가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저분이 내가 동물과 잘 교감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딱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바로 루이스 리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내가 꼭 필요할 거다. 나를 사용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자세가 이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사실 제 인구달은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왔고, 그리고 물론 소질이 있다 하여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지원할 만큼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내가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구달의 그 연구가 상당히 그럴듯하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근거 자료들을 쫙 모으고,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를 연구하고 바로 그 사람한테 용기를 내어 찾아갔던 거죠. 이렇게 마음 자세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제 인구달이 그 소중한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자, 넷째, 그럼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었을까요? 제 인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그 당시에는 침팬지를 연구를 하는 사람도 적었지만 이렇게 동물들을 연구할 때 1번 동물, 2번 동물, 3번 동물 이렇게 동물을 번호로 했대요. 근데 제 인구달은 역대 연구자들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침팬지는 굉장히 지적으로 영리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이 영리한 동물들은 1번, 2번, 3번 하다 보니까 그 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어요. 근데 1번, 2번, 3번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록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의 껍데기의 모습의 특성은 알지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겠죠. 이처럼 제 인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할 때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사랑스러운 이름을 붙여줬고 친구를 대하듯이 침팬지를 연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학자들이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깊은 침팬지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특성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인구달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학계에서는 아주 그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인구달이 차별화되게 과감하게 이런 지적인 존재를 연구할 때는 감정이입이 되게 중요하다. 그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면 정서적으로 교감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침팬지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침팬지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그들의 일상을 친구처럼 감정으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연구할 겁니다. 라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합니다. 자,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세계적으로 멋진 전문가가 된다는 거 너무 멋진 일일 텐데 제 인구달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타고난 특성, 또 가정 환경, 그리고 마음 자세, 그리고 차별화 요소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비결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찾아내세요.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내야 해요. 그럼 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낼까요?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뭘 잘 배우나 쉽게 배우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넌 이럴 때 참 잘하더라 하는 것들을 주위의 평판이라든지 피드백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찾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일단 찾아내야 합니다.
네, 두 번째에서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을 해야 되는데 제인구달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하찮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자료를 얻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제인구달은 매일매일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허접한 메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었고 노트가 많이 쌓여질 때마다 제인구달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니 나중에 세 번째, 이것을 분석하는 거. 자, 아까 찾아내라, 지속하라, 분석하라. 기록했던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봤더니 그 속에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보였냐면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침팬지가 보이는 특별한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침팬지가 그동안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인구달이 침팬지를 매일매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침팬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긴 풀대를 이렇게 꺼내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개미에 있는 곳에다가 톡톡톡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미들이 붙잖아요. 그럼 그거를 쭉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먹듯이 쭉 빨아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라?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하네? 저 속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개미굴에. 그러니까 이 긴 풀을 이용해서 거기다 뭘 발라가지고 쭉 집어넣고 그것을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쭉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침팬지들이 보이는 그 특성들 중에 거기에서의 조직의 힘, 위계, 침팬지들이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찾아내게 된 거예요. 알려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지속하고 있고 그 속에서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사장되기 쉽겠죠. 그리고 알리는 걸 열심히 하더라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알려도 자기네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인구달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해서 그 속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했던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렸는데요. 기억하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자연지능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나의 강점지능인 것 같다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스카이 인턴십에서 꼭 참여해 주세요. 자연지능이 높은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연지능을 멋지게 전문성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